24. 외벽 작업, 고압세척. 외벽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 하부는 현무암으로 붙이고 상부는 스타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낡은 페인트 벽면의 해진 부분에 시공하는 것은 접착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는 페인트를 다 갈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주변 민원과 큰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에 어렵습니다. 둘째는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위에 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프라이머의 용도는 그 위에 시공되는 시공제가 최상의 접착력으로 붙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여러 종류의 프라이머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접착력입니다. 이런 접착력에서 단연 돋보이는 제품이 7만 표의 강력 접착 방수제입니다. 이 제품은 시멘트 분말과 섞어서 시공하기에 시공된 바탕면이 시멘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칠 작업을 하던 타일을 붙이던 돌을 붙이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 앞서 고압 세척기로 바탕면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떨어질 것은 떨어지게 하는 작업이지요. 벽에 붙은 이물질도 제거하고 크랙이 가서 부서진 부분의 잔재들도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25. 외벽 작업, 외벽 방수 작업. 고압 세척을 한 벽면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외벽 방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크랙 부분에 대한 방수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사용한 제품이 탄탄방수의 크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실리콘 헤라로 문질러서 크랙 부분의 틈에 꽉꽉 메워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크랙 방수를 진행합니다. 크랙 방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우수한 접착력과 탄성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보강포를 붙인 다음 강력 접착 방수제를 바릅니다. 그렇게 크랙 부분에 대한 방수 처리가 끝나면 건물 외벽 전체면에 3회에 걸쳐 강력 접착 방수제를 바릅니다. 이 제품은 훌륭한 가성비를 가진 제품이며 접착력 하나는 이름값하는 제품입니다. 다용도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든든한 제품입니다. 다만 물이나 습기가 심한 자리는 들뜨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건조된 바탕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침투를 요하는 현장 상황에서는 방수제의 물기를 조절하기 위해 물을 조금 희석해서 침투에 용이한 조건을 만들어서 시공합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시공할 때는 그에 맞게 섞어서 사용하는 시멘트 분말과 보강포를 잘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시편에 여러 경우를 두고 실험을 해서 그 최상값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제가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26. 건물 둘레, 화장실 외벽 보강 작업. 제주도는 화산섬이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땅을 파면 어렵지 않게 안반을 만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곳은 파도 흙이었습니다. 땅을 조성할 당시 인근의 과수원과 함께 복토 작업을 하고 과수원에는 귤을 심고 이곳에는 건물을 지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흙으로 인해 집안이 무른 상태였기 때문에 본체에 붙여서 증축한 화장실 건물과 본체 건물 사이에 크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벽체를 올릴 때 기초 공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크랙 진행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크랙 상부는 볼펜을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배관 작업을 위해 화장실 옆으로 땅을 파고 보니 크랙 부분이 눈에 띄게 벌어져 갔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심해진 것입니다. 견적 시 보강 공사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둘러 서포트로 건물을 받치고 나서 화장실 벽체가 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지지력이 될 수 있도록 폭 1m 정도로 화장실의 외부 벽체 하부에 철근으로 복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벽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체의 철근 배근 작업을 위해서 철근을 빼놓았습니다. 화장실 위는 옥상이었고 약 20cm가량의 턱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턱에 철근이 고정될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철근을 끼워서 고정시킨 다음 아래의 철근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처럼 복배근으로 철근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틀을 짜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굳힌 다음 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침하 현상이 조적으로 쌓아서 만들 현관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둘레 전체 바닥에 대해 철근과 와이어 메쉬로 뼈대를 만들고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현관 입구 쪽 바닥은 대략 50cm 정도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바닥에서부터 철근 배근을 해서 충분히 기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물 외부 전체에 대해 적정 두께와 너비가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했기 때문에 건물 처짐 현상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진행할 당시 제주도는 레미콘 대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 운임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으로 레미콘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작업은 힘들지만 인해 전술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27. 현관 작업. 벽돌을 쌓아서 현관벽을 만들었습니다. 두장 쌓기로 벽을 쌓았기 때문에 나름 튼튼한 벽이라 하겠습니다. 전기 분전함과 통신함이 들어가는 벽은 이보다 두껍게 3장 쌓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함 뒷면 벽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관문 들어갈 자리 상부에 인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붕은 징크 마감이기에 각관으로 틀을 짰습니다. 쌓는 벽체에 각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화스너를 이용해서 벽체에 묻히도록 시공했습니다. 지붕의 각관에 합판을 감싸고 방수 시트를 붙이고 기존 벽체와 닿는 현관의 지붕 부분에 강도 높은 방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개는 현관 지붕과 기존 벽의 연결 부분에 실리콘을 도포하고 끝낸 경우를 쉽게 봅니다. 그나마 방수 시공자가 시공하게 되면 벽면에 우레탄 프라이머도 바르고 실란트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공들은 10년 뒤를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시공을 하면 이 집 수명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수 작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햇빛과 비, 바람, 추위에 노출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틈이 생기게 되고 시공한 부분의 접착력도 점차 약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누수가 생기게 되겠지요. 제가 시공하는 방법은 벽면에 사선으로 홈을 낸 다음 그 홈 안에서부터 방수해서 방수 시트 위에 올라태우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사선의 방향입니다. 위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방수턱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다음 사선으로 판 홈 전체와 주변에 침투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우레탄 프라이머를 문지르며 바르고 나서 고성능 비오염 성실란트를 홈 안에 꽉꽉 차도록 1차 도포합니다. 그리고 2차로 지붕과 벽이 만나는 코너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포합니다. 충분한 방수 성능을 갖도록 충분한 양을 도포합니다. 이렇게 1차 방수 작업을 하고 나서 징크판을 시공한 다음에 방수한 부위와 맞닿는 징크 부위에 다시금 고성능 비오염 성실란트를 도포하고 그 위에 보강포를 붙이고 강력 접착 방수제를 그 위에 바르는 것으로 방수 작업을 마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면 벽면이 비에 젖으며 실란트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선으로 홈을 낸 방수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아마 이 집 수명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방수 시공은 방수 시트를 시공한 상태에서 1차 진행하고 징크판을 시공한 뒤 그 위에 다시 한번 2차 시공을 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거뜬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방수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공해야 공사 후 납불키는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시공만이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방수 작업을 끝낸 뒤 처마 쪽에는 PVC로 바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작업은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 마무리 즈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 옆 건물 하부 방수 및 조적, 미장 작업. 건물의 뒤쪽 마당에는 미나리가 한창 자라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장마철처럼 큰 비가 내릴 때면 마당에는 물이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옆길보다 마당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길보다 높도록 복토 작업을 진행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옆집과의 경계, 담장이 없었고 뒷마당 바로 옆이 옆집의 거실벽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옆집의 누수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건물 하부,
약 30cm 정도를 방수가 되도록 작업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부실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작업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절대 불려가지 않아도 좋을 만큼 2중 3중으로 짱짱한 방수 시공을 합니다. 어떻게 시공했길래 그리 장담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공할 면과 시공하지 않을 면을 구분하기 위해 보양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면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 우레탄 프라이머를 2회에 걸쳐 붓으로 여러 차례 문지르며 바릅니다. 그런 다음 바닥과 벽이 맞닿는 코너 부분과 취약 부분에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바르고 보강포를 그 위에 붙이고 강력 접착 방수제를 2차례 충분한 양이 도포되도록 바릅니다. 이 접착제가 마르면 다시금 그 위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바르고 재단한 CRC 보드를 붙입니다. 이때 CRC 보드는 미리 우레탄 프라이머를 발라놓은 것이고 CRC 보드를 붙이는 접착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입니다. 이렇게 시공한 CRC 보드의 연결면과 상부 그리고 하부에 또다시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바르고 나서 전체 면에 강력 접착 방수제를 다시금 도포하는 것으로 방수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방수 작업한 면의 높이에 맞춰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 및 미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방수층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곳으로 물이 새는 것은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랍니다.